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예, 오늘은 양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양도가 뭐냐면요, 뭐 돈 받고 부동산 같은 걸 팔면 양도예요. 공짜로 주면 증여고요. 예, 돈 받고, 그러니까 대가가 있으면 양도, 대가가 없으면 증여입니다. 돌아가시면서 받으면 상속이고요. 그러니까 증여, 양도, 상속, 이걸 헷갈리지 마시고요. 뭐 어떤 게 양도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돈 받고 파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양도잖아요. 근데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양도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친구랑 집을 서로 교환을 했어요. 내 집이 A라고 할게요. 친구 집이 B집이라고 하고, 야, 우리 집 서로 바꾸자. 이래가지고 A집과 B집을 단순히 바꿨어요. 명의를 바꿨으면 이것도 양도입니다. 난 친구한테 받은 돈은 없지만 집을 받았잖아요. 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집을 넘기면서 공짜로 준 게 아니라 무언가를 대가를 받고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도 양도다. 이 개념을 먼저 좀 머리에 넣어두시고 이제 설명을 좀 들으셔야지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선 그럼 한 번씩 볼게요. 공유물 분할. 공유란 건요, 한 개의 물건을 여러 명이 지분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도곡동 1번지다라고 했을 때는 도곡동 1번지를 여러 명이, 뭐 예를 들어서 3명이면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공유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거 맘대로 내 지분을 팔기도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곡동 1번지를 도곡동 1-1, 도곡동 1-2 이런 식으로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내가 1을 가지고 있고, 뭐 친구가 2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권리를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서 존속시키는 것, 이거를 공유물 분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맨 처음에 도곡동 1번지를 주고 도곡동 1-1번지를 받았잖아요. 어떤 거를 주고 어떤 거를 받으면 이것도 교환이잖아요. 교환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소유 형태의 변경으로 보는 거지 교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도 교환의 모습을 약간 띠기는 하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자 증여 추정. 특수관계자 증여 추정은 뭐냐면요, 제가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로 설명을 할게요. 아들이 있으니까 제 집을 하나를 아들한테 판 거예요. 돈 받고 팔았어요. 그렇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세법은요, 이렇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요, 이거를 돈 받고 팔았다고 보지 않고 공짜로 줬다고 추정을 합니다. 추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선 네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렇게 보겠지만 네가 반대임을 입증을 하면 그렇게 보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게 실제로 공짜로 준 게 아니라 돈 받고, 그러니까 대가를 받고 내가 아들한테 넘겼다라고 입증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진짜로 양도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입증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증여가 되겠죠. 그럼 증여세를 납부하실 테고요. 그러면 증여로 이제 한번 과세가 됐으면 그거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만약에 증여 추정이 인정이 돼가지고 양도인 게 부인당하면 기존에 납부했던 양도소득세는 다시 돌려받는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명의신탁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동산 등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신탁 등기 또는 해지 등기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냥 단순히 그냥 신탁한 거니까요. 근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 아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으로 수탁자에게 명의가 이전되었다 할게요. 아무리 이전되었더라도 수익 처분권, 거기에서 만약에 월세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를 팔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위탁자, 그러니까 맡긴 사람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소득세, 양도소득세도 소득세거든요. 우리나라 개인소득세법은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릅니다. 따라서 실질이 아직 넘긴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명의만 넘어갔다 하더라도 실질은 아직까지 내 거라서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 갈 때도 양도가 아니니까 당연히 올 때도 양도가 아니겠죠. 그리고 이혼시 재산 분할. 원래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아파트가 2개가 있다라고 할게요. 제 명의로. 근데 저랑 와이프랑 이혼을 했어요. 그냥 합의 이혼을 한 거죠. 그래서 어차피 2개가 가격이 똑같으니까 A는 내가 갖고 B는 네가 가질게. 이런 식으로 나눠갔다 보면은 B 하나는 그냥 와이프 명의로 가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거는 단순히 그동안 같이 모았던 거를 분할할 뿐이지 이거를 내가 와이프한테 증여 또는 양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아무리 명의를 넘긴다 하더라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왜냐면 내가 이거 그 사람이 모은 거지 내가 모은 게 아니니까요. 단지 명의만 단순히 내 이름으로 돼 있던 거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나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바람을 폈거나 뭐 와이프를 때렸거나 해가지고 위자료가 발생한 거예요. 위자료가 발생해서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 위자료를 현금으로 줄 돈이 없어가지고요. 부동산을 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위자료 또는 자녀 양육비에 대한 대물 변제에 대해서는 이 대물 변제가 하이라이트죠. 대물 변제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대가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줄 돈 대신 아파트를 준 거니까 그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단순히 그냥 합의이용 같이 이렇게 그냥 재산을 단순 분할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없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지처분, 그러니까 도시개발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요, 환지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된 경우, 예를 들어 제가 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농사 짓는 전이 있었는데 그게 그냥 지목이 변경된 거예요, 대지로. 그럼 원래 가격이 확 뛰잖아요, 전이 대지로 되면. 일반적으로는 뛰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뛰는데 만약에 그렇게 지목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보면 지목이 변경됐다라고 하면 난 돈을 주고 대지를 받은 거잖아요. 교환이란 말이에요, 원래. 교환이지만 그렇지만 땅은 그 자리에 있고 내가 아직 이걸 처분해가지고 실현한 것도 없고 그러니 이걸 양도로 보지 않는다 라는 게 우리나라 세법의 입장입니다. 지번이 변경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도곡동 1-1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그냥 도곡동 1-3으로 바뀐 거예요, 지번이. 그래서 지번만 단순히 바뀌었을 뿐 내가 1-1을 주고 1-3을 받은 거로 그러니까 교환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지처분에 의한 그 지목 변경이나 뭐 지번 변경은 그런 것들은 양도가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양도담보, 그리고 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제 집이 있어가지고 그거 팔아줬는데 집을 팔고서 그냥 도망가면 제가 못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보를 걸고 양도담보를 걸 수 있단 말이에요. 양도담보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을 하고요. 그런 경우 등기 형식은 양도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담보 목적이잖아요. 담보 목적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뭐 이런 경우 양도담보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양도라는 글씨가 붙어 있지만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빌려줬는데 제가 못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뺏어왔어요. 진짜로 뺏어왔으면은 그거는 대가를 주고, 그러니까 내가 돈 빌려준 게 이제 대물 변제가 된 거잖아요. 채무 불이행으로 이제 변제 충당이 됐으니까 그 돈을 주고 내가 받아온 거기 때문에 그때는 양도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내 친구가 양도세를 내겠죠. 제가 돈을 주고 이걸 받았으니까 제가 내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오늘은 양도의 형식을 띠는 것 같으나 양도로 보지 않는 세법상의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흔한 일들은 아닌데 그냥 재미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